안녕하세요. 우리 1학년 시반 여러분 반갑습니다. 만나서 보면은 더 반가웠을 텐데 그러지 못한 점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배움은 계속 되어야 되고 또 이 코로나가 끝났을 때 우리는 또 당당하게 취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배움의 고삐를 늦출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설명했던 일본 요리의 특성 중에서 지역별 특성, 그 다음에 조리 방법에 따른 이렇게 분류 해가지고 그 특성을 한번 이렇게 표 하나로 살펴봤는데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네, 이 표를 갖다가 한번 같이 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표죠. 그래서 생선회부터 면 요리에 이르기까지, 생선회부터 아래 면 요리에 이르기까지 요런 요리회가 있구나. 일본 말로는 이렇게 부르는구나. 그런 것들을 한번 배웠습니다. 우리 복습해보는 의미에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생선회를 사시미라고도 하고요. 스꾸리라고도 합니다. 국을 갖다가 시루모노 이렇게 얘기하고요. 구이 요리를 야키모노 따라해 보십시오. 야키모노 구이 요리입니다. 조림 요리는 니모노 이렇게 따라했죠. 튀김 요리는 아게모노 찜 요리는 무시모노 무침 요리는 아에모노 초에는 스노모노 냄비 요리는 나베모노 밥은 고항 덮밥은 돈부리모노 차밥은 오차즈케 절인 것을 갖다가 쓰케모노 과자 종류를 오카시 음료 마시는 거죠. 음료를 노미모노 라고 얘기를 합니다. 초밥은 스시 총괄해서 스시라고 얘기하고요. 한청 같은 것을 이용한 구찜 요리를 요세모노 그리고 면 종류 면 요리를 갖다가 맨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소 일본말로 하니까 굉장히 좀 딱딱하고 나름대로 좀 어색하고 여러분이 일본어를 조금 배웠으면 쉬운데 아마 1학기 때 비대면으로 배우다 보니까 대면 수업보다는 조금 효율이 떨어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거기서 여러분들이 50음도 일본어를 대충 읽을 줄은 아시는 게 나중에 살아가는데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사실 일본어 중에서는 그 요리 이름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외래어로 그냥 사용이 그대로 되는 것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요리 쪽에서 내가 전문가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은 꼭 내가 일본 요리를 하지 않더라도 일본 요리를 읽을 수 있는 그런 능력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일식 조리 기초를 가르치면서 여러분한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일식 조리사가 되라 라고 가르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물론 이 중에 일부는 나는 일식이 좋아 라고 나중에 선택할 친구들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선택하지 않고 한식이나 양식 또는 제과제빵 이런 쪽 또는 중식 이런 쪽으로 가는 친구들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나도 일식을 안 할 건데 왜 이것을 제가 배워야 되죠?
저는 빵 안 할 건데 빵을 왜 배워야 되죠? 반대로 나는 빵을 할 건데 요리를 내가 왜 배워야 되죠? 저는 빵만 하고 싶어요. 저는 빵 하기 싫고 요리만 하고 싶어요. 저는 한식만 하고 싶어요. 저는 양식만 하고 싶어요. 이런 친구들 많이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요리를 해보고 또 이제 가르쳐 보다 보니까 어떤 흐름을 우리가 깨달았는고 하니, 내가 요리를 처음 배울 때, 죄송합니다. 또 라떼 얘기가 나오는데, 라떼는 그 요리를 할 때 한식이면 한식의 벽, 양식이면 양식의 벽, 중식이면 중식의 벽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식당에서 서양 요리에서 쓰는 서양 요리, 양식에서 쓰는 채소를 썼다, 그런 특수 야채를 썼다, 그러면은 하고 쓰지 말라고 주방장이 화를 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아마 태어나기 바로 전에, 태어날 때쯤 됐나? 퓨전이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퓨전, 섞이는 거죠. 그래서 이 장벽들이 서로 요리마다 있었는데, 국가별로 있었는데, 이것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너지고 있어요. 무너지다 보니까 서양 요리에서 쓴 스탁이나 콘소메 숲 같은 거를 갖다가 한식이나 일식에서 쓰기도 하고요. 일식에서의 일본 간장이나 일본 된장, 또 한식에서의 된장이나 간장을 서양 요리에서 갖다 쓰기도 하고, 뭐 중식의 춘장을 갖다가 또 서양 요리나 한식의 어떤 소스에 쓰기도 하고, 고추장을 서양 요리나 일식의 어떤 그 소스에 또 사용하기도 하고, 많이 섞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외골수적으로 하나만 알아서는 앞으로 전문가로서의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식을 배우는, 여기서 일식의 기초를 배우고 여러분이 2학년 때 일식의 실습을 하는 이유는, 일식 조리사로서 여러분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식이 됐든 양식이 됐든 빵을 하는 사람이 됐든 간에 이런 것들을 폭넓게 아는 것이 나중에 자기가 하는 그 일에서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움이 되고 안 되고는 여러분이 얼마나 활용을 하느냐, 얼마나 많이 아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빵에도 보면은 요리에 많은 원리들이 응용돼 가지고 새로운 제품들이 개발되는 것들을 많이 봤고요. 또 빵에서 응용되던 발효나 거의 굽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반죽하는 것들이 요리에서, 그것이 서양 요리가 됐든 한국 요리가 됐든 또는 중국 요리가 됐든 일본 요리가 됐든 그런 요리 분야에서도 많이 응용이 되고 섞입니다. 기술이나 재료나 방법이 서로 섞여가면서 응용돼 가면서 융합이라고 하죠. 융합된 그런 요리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 나라의 요리의 특성, 메뉴의 특성, 그 기본적인 용어를 아는 것은 여러분에게 앞으로 필수적인 요소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셔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조금 가까이 접근을 했으면 좋겠는데, 자, 제일 먼저 나온 생선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선회는 이제 어패류, 그러니까 조개나 생선을 갖다가 날로 먹는 것을 갖다가 생선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사시미라고도 얘기하고요. 원래 풀 명칭을 쓰면 사시미 나마스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책에 있는 것처럼. 한번 책을 조금 보면서 할까요? 네. 자, 요 표 바로 밑에 보면은 이제 생선회에 대한 그런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사시미 나마스라는 말이 나옵니다. 날로 먹는 것,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 생선은 좀 단단한 것이 있고 또 무른 것이 있고 부드러운 것이 있고, 그 육질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써는 방법도 다양해야 되고요. 또 생선의 종류에 따라서 곁들이는 재료들도 많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 생선에는 옛날에는 사시미가 아닌 스꾸리라고 불렀습니다. 스꾸리, 조금 전에 한번 해봤죠. 스꾸리. 자, 그러면은 이 스꾸리와 사시미의 관계를 한번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스꾸리라는 것은 그 한자를 보면은 우리가 뭐 창조하다 할 때 조자입니다. 그 조자를 적어놓고 뭐 이렇게 만들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스꾸리 그러면 만들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한자로는 아까 창조의 조자를 쓰기도 하고요.
여러분 창작할 때 그 작품할 때 그 작자를 쓰기도 합니다. 짓다, 만들다라는 작자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본 말로는 스꾸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 생선입니다. 여러분이 생선 한 토막을 보고 생선이 날로 펄쩍펄쩍 뛰는 생선을 보고 맛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생선이 싱싱하네, 팔짝팔짝 뛰네, 이걸 보고 맛있다 라고 하면은 조금 엽기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지만은 이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잘 썰어서 놨어요. 새로운 모양으로 만들어 놨어요. 이것을 갖다가 보고 맛있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스꾸리라는 말을 새롭게 만들다, 조금 전에 말한 창조할 때 조자 또는 작품할 때 작자를 써놓고 스꾸리라고 이 사람들이 읽습니다. 자, 원래는 생선 토막을 잘 칼로 썰어서 만들었다, 새로 만들었다, 그래서 스꾸리다. 그래가지고 생선 토막은 재료고 원료이지만은 이것을 잘 썰었어요. 썰어서 새로 만들었어요. 새로 만들었어. 이것을 스꾸리다. 그래서 생선회를 먹었습니다. 이것은 옛날 얘기입니다. 여기서 좀 재밌는 얘기를 하고 넘어가자면은 일본은 전에는 이렇게 많은 성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이제 전국을 통일한 다음에 그 전국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을 통일하는데 약간 무력을 사용하기도 하고 했지만 우선 다 통일하고 나면 이 사람들한테 뭔가 상을 줘야죠. 그 상을 주려다 보니까 그 나라에서는 더 이상 줄 게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저 대륙을 가자. 대륙을 가서 그 넓은 땅을 나눠서 너희들한테 나눠주마. 자, 군사들을 모으세요. 그러고 대륙을 싹 가려다 보니까 발에 걸기적거리는 게 하나 있어. 이것이 한반도였습니다. 조선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여기를 밟아야지만 대륙을 갈 수 있네. 그래가지고 이걸 밟으려고 애를 썼는데 어떻게 됐죠? 밟은 듯 했지만 우리가 저항을 하고, 밟은 듯 했지만 저항을 해서 우리는 여태까지 대한민국으로서 아직도 살아남았죠. 그때 밟혔으면은 어떻게 되는지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전국을 통일하기 전의 시대였습니다. 모든 그 성주들이 각각 자기의 영토와 자기의 이렇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이 영주끼리 서로 친한 사람끼리 서로 놀러 다니기도 하고 그러겠죠. 자, 어느 성주가 놀러 갔습니다. 옆에 성주에 놀러 갔어요. 놀러 갔더니 그 성주가 자기 전용 조리사한테, 자, 나 친구 옆에 성주가 왔으니 좀 맛있는 음식을 가져와 보라. 그랬더니 그 조리장이 생선의 이 스꾸리를 열심히 이쁘게 잘 썰어가지고 모둠으로 해가지고 딱 담아다 줬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생선회 스꾸리가 왔네. 자, 술도 한잔 하면서 이걸 먹읍시다. 먹다 보니까 옆에 성주가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봤느냐? 이거 되게 맛있네. 이 생선회가 뭐죠? 이 스꾸리 이름이 뭐죠? 보니까 성주가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먹긴 했지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조리장을 불러서요, 주방장을 불러가지고, 야, 이거 맛있는데 이거를 옆에 성주님이 물어보시네. 이거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그거는 방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겨울철에 아주 유용한 맛있는 것입니다. 이거 방어, 이거 부리, 방어라고 합니다. 일본 말로 방어를 부리라고 하거든요. 부리입니다. 부리구나. 맛있습니다. 또 먹다 보니까 그 옆에 있는 생선을 또 먹다 보니까 그것도 맛있어. 이거는 뭐죠? 또 몰라. 이 사람은 먹기만 했나봐. 그러니까 또 불렀죠. 불러다, 야, 이거는 뭐냐? 참 맛있는데 했더니, 그 생선은 전갱이라고 합니다. 일본 말로는 아지입니다. 아지라고 하는 전갱이라는 생선입니다. 요거 자담한데 조금 맛있네. 또 방어랑은 맛이 틀리게 감칠맛이 있네. 고마워 하고 보냈어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몇 번을 주방장을 물을 때마다 불러가지고 물어보고 보내고 하다가 자기들은 또 즐겼겠죠. 술도 마시고 생선회도 먹고 이렇게 보냈어요. 보내고 나서 아무 생각 없이 또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또 한참 뒤에 요 성주가 또 놀러 왔어요. 또 놀러 왔더니 또 자기 주방장한테 야, 우리 지난번처럼 또 한번 음식을 맛있게 차려와 봐라. 그래서 차려왔는데 어떤 모양으로 차려왔는고 하니, 내가 그림을 못 그렸어요. 여러분 못 보여드리는데 생선회를 이렇게 담았어요. 이렇게 종류별로 몇 쪽씩 담았어요. 담아가지고 우리가 요지라고 하죠. 이쑤시개.
그런 이쑤시개에다가 깃발을 달았어요. 깃발을 달아가지고 그 생선의 이름을 썼습니다. 자, 이것은 도미, 이것은 방어, 이것은 정갱이, 이것은 광어, 이것은 학꽁치. 그래가지고요, 깃발에다가 생선의 이름을 가지고 다 꽂았습니다. 생선 살에다 꽂았어요. 이 무사들, 성주들, 그때 싸우기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이거 굉장히 호전성 있는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야, 이거 생선에다가 이 숯불에다 깃발을 했네? 와, 깃발에다가 생선의 이름을 붙였네? 자, 여기서 나는 이 어원을 제가 공부하면서 좀 혼자서 재밌는 생각을 한 건 뭐냐 하면, 만약에 이 성주가 옹졸한 사람 같았으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옹졸한 사람 같았으면, 야, 너 내가 지난번에 몇 번 불러서 물어봤다고 왔다 갔다 하기 귀찮으니까 잔머리 쓰느라고 여기다 생선의 이름 써놨지. 에이, 잔머리 쓰는 나쁜 놈이 자식하고 혼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성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대범했죠. 내가 너를 자꾸 불렀을 때 자꾸 부르는 것이 내가 불편할까봐 또 저쪽 성주한테 체면도 안 쓰니까 나를 배려해서 네가 생선의 이름을 썼구나. 참 고맙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선에다가 이걸 꽂았어요. 이거 꽂았어. 뭘 꽂았어요? 예, 이 이쑤시개를 꽂아가지고 깃발을 꽂았죠. 그래가지고 생선의 이름 썼어요. 이 꽂을 때의 그 꽂다, 이걸 갖다가 한자로 자라 그럽니다. 자, 꽂을다, 꽂다 할 때 자. 여러분 칼로 이렇게 상처를 입었다는 자상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꽂을 자입니다. 꼽다 할 때 자고요. 그걸 일본말로 읽을 땐 사시라고 있습니다. 사시, 꽂다, 사시. 그 다음에 이제 사시 미에 미자, 미자는 몸신자입니다. 몸신자. 그러니까 몸실자. 이거는 몸신이라는 것은 생선의 그 몸을 얘기합니다. 그 생선의 몸. 그러니까 사시미 그러면 꽂다. 어디다 꽂느냐? 그 생선의 몸에다가 꼬챙이를 꽂았다. 그게 사시미입니다. 생선에 꽂았다. 그래서 이 성주가 유명했던 성주인가 보죠. 아무튼 그 조리장에 어떤 지혜를 보고 생선의 이름을 갖다가 내가 모르니까 생선의 이름을 써가지고 이렇게 생선에다가 꽂았다. 그랬으니 이걸 갖다가 여태까지 우리가 숯구리 생선 토막을 생선회로 만든 그러한 그 창작품이라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모든 사람들이 숯구리라고 불렀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이 생선회를 숯구리라고 안 부르고 사시미라고 부르겠다. 사시, 꽂다, 미, 생선에다가 꽂다. 그래가지고 사시미라고 부르겠다라고 해서 지금도 여러분한테는 숯구리라는 말보다는 사시미라는 말이 훨씬 더 여러분들이 다가올 겁니다. 왜? 훨씬 더 많이 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썰다라는 단어보다는 이제 꽂다라는 단어가 더 이제 꼽다라는 단어가 더 자연스러워 가지고 사시미를 만들어냈다. 사시미란 말이 생겨났다.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설명을 앞에 아주 간단하게 써놨고요. 지느러미를 꽂아서 담아낸 것, 생선의 지느러미를 꽂아 담아낸 것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이 썰다라는 것보다는 꽂다라는 이 단어가 더 자연스러워서 숯구리라는 말보다는 이제 사심이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됐다. 뭐 이렇게까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여러분 표에 나온 첫 번째가 이제 화로회가 나왔을 겁니다. 이 화로회는 생선을 살아있는 모양 요대로 썰어낸 것, 이거 갖다가 화로회라고 합니다. 이걸 갖다가 일본말로는 이끼쥐꾸리 또는 이깨쥐꾸리라고 얘기합니다. 살아있는 대로 그대로 살아있는 것처럼 만들었다. 그래서 생선을 통째로 이렇게, 그래서 우리말로 그냥 통사시미, 뭐 통회, 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필레만 쓸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아무튼 사후경직이 일어나서 바로 아주 최상의 그런 맛을 내는데 이것이 이깨쥐꾸리가 되었습니다. 이거 자꾸 넘어가네. 네.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깨쥐꾸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있는 거 우수쥐꾸리라고 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우수쥐꾸리. 우수쥐꾸리는 생선회를 이렇게 얇게 써는 것. 얇게 써는 것. 생선회가요. 그럼 두껍게 써는 것과 얇게 써는 것이 맛이 차이가 나나요? 예, 맛이 차이가 납니다. 도톰하게 쓸었을 때는 입에서 좀 도톰한 향이 나지만은
여러분 생선 살 자체가 좀 부드러운 살은 도톰하겠습니다. 근데 약간 쫄깃쫄깃한 맛을 느끼는 것은요 얇게 썹니다. 그래서 얇게 썬 것은 초간장에 찍어 먹기도 하는데 여기서도 또 재밌는 것이 있어요. 생선의 한 토막을 이렇게 한 토막이에요. 한 토막을 생선을 썰었어. 생선 썰 때 두껍게 썰면은 이만한 생선을 두껍게 썰면 몇 쪽 안 나오죠. 그러니까 접시를 채울 때 접시가 다 찰까요? 안 찰까요? 다 안 차요. 한 예를 들어 이렇게 두껍게 썰었다. 5개를 썰었다. 5개 조각밖에 못 넣는 거야. 그럼 접시에 꽉 차지가 않아요. 그런데 요거를 얇게 썰잖아요. 얇게 썰면은 접시를 하나 채우고도 남습니다. 오히려 아주 얇게 썰면은 요거 반만 가지고도 예를 들어서 접시를 하나 채울 수가 있어요. 자, 그런다고 한다면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이렇게 큰 생선 토막을 도톰하게 쓸어 가지고 접시를 하나 채운 것과 이 생선 토막을 반만 가지고 얇게 쓸어서 한 접시를 채운 것과, 자, 두껍게 썰은 것은 이거 한 토막을 다 썼고요. 얇게 썰은 것은 반 토막밖에 안 썼어요. 생선의 양이 반밖에 안 들어간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은 두툼하게 쓸어서 두툼하게 썰어서 한 토막을 다 쓴 그러한 생선회가 비쌀까요? 아니면 이걸 반 토막만 사용해서 얇게 썰어 가지고 이렇게 담아 놓은 생선회가 비쌀까요? 우리의 기준으로는 당연히 뭐가 비싸요? 도톰하게 쓸은 양이 많은 것이 비싸야 되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일본에서는 얇게 쓸은 생선회가 더 비쌉니다. 그 비싼 것에 대해서 아무런 컴플레인이 없습니다. 생선의 양이 절반밖에 안 될 텐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더 적은 양을 더 비싸게 먹고 살지? 네, 얇게 썰기 위해서는 조리장에 기술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기술의 값으로 인해서 이것은 생선에는 더 비싸게 먹어도 된다.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랑은 좀 관념이 다르죠. 기술료를 생각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얇게 썰었다가 우수쥐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수쥐끌이. 얇게 써는구나. 얇게 썰면 또 맛이 다르구나. 네, 생선의 품질에 따라서 얇게 썰기도 하고 좀 두껍게 썰기도 하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랑 좀 친한 참치회가 있죠. 여러분 여기 보면은 참치회가 그냥 빨간 살도 있지만은 이렇게 뱃살이나 아가미살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비싼 살만 섞여 놨는데, 요 뱃살은 뱃살이 많이 들어가면은 비쌉니다. 참치 뱃살은 우리가 마블링이라고 하죠. 지방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보기에도 빨갛게만 되어 있는 것을 많이 봤을 겁니다. 지금 여기 담아놓은 것은 거의 뱃살에 가까웠고 아가미살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만 비싼 부위만 담아놓은 건데, 요 비싼 부위에 요거 한 점이 호텔에서는 요거가 한 3만원 정도 받습니다. 한 점이요. 한 접시가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한 20만원 이상의 가격을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생각지도 못하는 거죠. 근데 참치마다 등급이 있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참다랑어라고 우리는 부르지만 이 사람들은 구로마구로, 흑마구로, 그러니까 흑참치라고 부릅니다. 가장 이것을 최상급이라고 치는데요. 이것 중에서 최상급은 좀 무게가 한 300kg 이상 정도 나가는 것. 여러분 300kg가 상상이 안 되지만 300kg. 여러분의 체중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같은 사람 대여섯 사람 모여야지 이 참치 한 마리의 무게가 되는데, 그 여러분이 300kg짜리 참치를 물 바깥에서 만났으니까 우리가 그 참치를 먹죠. 여러분이 바닷속에 뛰어들었는데 300kg짜리 참치가 입을 벌리고 있다 그러면 아유 예, 거기까지. 아무튼 이 한 300kg 이상 되는 200kg, 300kg, 뭐 많을 때는 500kg도 됩니다. 이런 큰 참치의 뱃살은 엄청나게 비쌉니다. 참치 전체도 비싸고요. 그 대신 이제 우리가 동네 참치집에서 보는 것들은 좀 작은 참치입니다. 뭐 커야 5kg, 8kg, 10kg, 뭐 한 12kg, 뭐 커봤자 한 15kg, 20kg 이 정도 되는 것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비교적 가격이 좀 저렴하죠. 당연히 맛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참치 전문점에서 또 유난히 싸게 파는 것은 사실 참치가 아니라 새치라고 합니다. 이거 스워드피쉬 이렇게 앞에 이렇게 꼬챙이 나와 있는 그것도 육질이 참치 맛과 상당히 비슷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참치로서 팔리는 경우도 많은데, 아마 2만원, 3만원 무한리필 그러면은 사실 참치보다는 새치살이 좀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참치의 종류를
여러분 그 아래 이제 표에도 담아놨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기로 하고요. 그렇게 이제 참치회까지 한번 보시고 나면 그 다음 회가 뭐가 있습니까? 이제 모듬회가 있습니다. 모듬회. 이것저것 담아 놓죠. 여러분, 요 사진에 보면은 요 참치 뱃살, 참치 빨간살, 그 다음 여기 도미, 그 다음 우니라고 하죠. 그 다음 뭐, 문어라는 것도 있고, 여기 신살 생선, 광어로 보이네요. 뭐 이런 생선들을 좀 모듬으로 담아놨다. 그래서 모듬 생선에, 그래서 코스 요리에는 한 사람이 먹을 수 있게 1인분씩 담지만은, 이제 일본 요리 전문점 가면은 사람 수만큼 뭐 2인분이다 또 3인분이다 4인분이다 해서 아주 풍성하게 담아내는데, 대체적으로는 보면은 한 가지 생선을 뭐 4인분이다 그러면 4쪽, 5인분이다 그러면 5쪽, 3인분이다 그러면 3쪽, 뭐 이런 식으로 썰어내는 경우가 실제 많이 있습니다. 여기 생선회까지만 얘기하고 우리 잠깐 쉬었다가 이 다음 영상을 보면서 국 요리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쉬었다가 다음 동영상 보도록 하죠.